우리말의 70% 정도가 그 한자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의 한 90% 정도가 그 한자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모르고는 우리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 게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1조에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말, 또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이런 것이 전부 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토시만 빼놓고 가령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 토시만 빼놓고서는 전부 다 한자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따라서 이 한자를 몰라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학문하기도 힘들고 우리말에 진짜 품이 있고 고상하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쓰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저는 아주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산을 자주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다 보면은 그 대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어떤 때는 이게 왜 남한에 있는 산인데 어떻게 북한산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 한자의 그 한이라는 말, 이 북한산 할 때 그 한이라는 말, 그 말을 그 한자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생인 경우에, 그 젊은이인 경우에는 북한산 할 때 그 한자가 대한민국의 그 한자, 그거랑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북한산의 그 한자는 한강 할 때 그 한자거든요. 한수 한자거든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산을 북한산이라고 그러고 남쪽에 있는 산을 또 산성을 싸서 남한산성이라고 그러고 요건 북한산성이라고 그러고 이게 한수한 한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데 우리 젊은이들은 한자 공부를 학교에서 시키질 않았기 때문에 한글 전형만 쭉 하다 보니까 그 뜻을 이제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이 암살로 돌아가셨어. 그러면 아니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어? 이게 암살이라는 말, 이걸 한자로 우리가 가르쳐 주질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그 윤봉길 의사가 아주 그 위대한 분이야. 그러면 그분이 뭐 외과 의사야? 내과 의사야? 이 어려운 의자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혼동이 가져옵니다. 이것이 세월이 거듭되면은 이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보다 아름답고 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한자의 이 터득이 필요하다. 이 황당무계하다 또는 야단법석이다. 야단법석이라는 말도 그 들야자입니다. 들에다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법석, 부처님 말씀을 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옛날에 그런 성전이 없었어요. 그럴 적에는 들이고 산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민중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 적에는 결국은 들에다가 이 단을 쌓고 그 위에다 자리를 마련하고 그 위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야단법석 하면 사람이 뒷골고 있는 것을 야단법석이라고 우리가 그러고 흥청망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한자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천안을 가면은 천안의 명물 호도 가자요 이럴 때고 호도라는 말, 이것도 그 호도라는 것이 오랑캐 호자에다가 그 다음에 복숭아 도자입니다. 유청신이라는 사람이 청나라로 가가지고 그 오랑캐들이 어떻게 나무에서 이렇게 그 열매를 이렇게 열매 떨어진 걸 이렇게 따서 그 껍질을 벗기니까 단단한 게 나오는데 그걸 또 깨니까 그 안에 그 살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먹으니까 고소하고 이게 이제 호도, 오랑캐의 복숭아다. 그래서 호도라고 그랬는데
유청신이 그 호도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심었냐? 천안의 그 광덕산, 그 밑에 광덕사라는 절이 있고 그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그 광덕산 그 밑에다가 그 호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천안의 광덕면에 그 호도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천연기념물로 거기 있어요. 거기에 또 비가 이렇게 써 있고 유청신이 공적비가 또 이렇게 있고 제가 가봤어요. 그러면 호도나무 그거는 천안에서 처음 그 문익점이 결국은 목화씨를 갖다가 저 산청 땅에 이렇게 그 처음 심듯이 그 손자가 물레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손자 역시 할아버지를 따라 가지고서는 목화씨를 까는 그 물레를 이렇게 돌리는 물레를 발명을 해가지고 그게 물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화씨 그 줄을 뽑는 게. 그래서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 할 때는 천안 땅에 처음으로 유청신이가 거기에 호도나무를 심었다 하는 유래를 우리가 호도라는 말, 그런 말도 정확하게 한자에서 유래된 것을 알면은 천안 이렇게 지나다가 호도과자 사가지고 먹을 적에도 아하, 요게 유청신이 호도지. 그래서 요게 맛이 있지 하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자나 한문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말을 보다 정확하게 또 그 뜻을 아주 그 아름답게 이렇게 새길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요걸 가르치는데요. 지난번에 그 1, 2, 3, 4기 하니까 무조건 한문 해석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게 조금 그 저거에 대해 기초적인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한문 해석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부터는 일단 한자를 좀 가르쳐 드리고 아예 천자문뿐이 모른다 하는 이런 가정하에 물론 여기서 뭐 한자 등급 따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이 한문에 그 조예가 깊은 분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아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하기 때문에 이 첫째 시간에는 이 한자를 좀 습득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그럼 이 한자로 구성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문장 해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3개월간 진행하겠습니다. 무조건 문장 해석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내가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데 이게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쫓아오지 못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자부터 일단 좀 기초 한자부터 일단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이 한문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문 해석할 때는 마침 우리 연합회장님하고 어도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먹거리를 장만했으니까 그건 휴식 시간에 드릴 테니까 일단 이 한자 공부부터 우선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썼습니다. 제가 이 유인물을 드렸을 거예요.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죠? 그걸 보시면 돼요. 우선 요 20개를 익히고 그 다음에 10개가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 이거는 인격 수양에 관한 것 그것만을 제가 뽑아서 30개를 추려서 이렇게 드린 겁니다. 사자성어라고 해서 가나다 순으로 계속해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인격 수양 또는 친후관계 또는 인생관계 고달픔 또 사람의 미움과 고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뜻편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30개씩 제가 이게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씩 해가지고서는 한 300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자를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게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소나무 송자입니다. 요거 나무목에 이제 공자를 썼어요. 나무 중에 그래도 벼슬 할 수 있는 나무 그거는 소나무다 해서 소나무 송자입니다. 이게 벼슬 공자를 이게 붙인 게 소나무가 항상 푸르고
이렇게 그 떳떳하기 때문에 요건 벼슬을 줘야 되겠다. 물론 정이품 소나무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무 중에 아주 그 벼슬 줄 수 있는 그런 나무다 해서 소나무 송. 그다음에 백. 요거는 잣나무, 측백나무. 요걸 백이라고 그럽니다. 요 백에 그 흰 백자를 붙이기도 하고 백자를 이렇게 붙여도 관계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예, 송백의 지조다. 이건 절개조자입니다. 송백의 그런 지조다. 예, 송백의 지조다. 송백의 절개다. 송백의 절개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떳떳한 그 기상을 송백의 지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어에도 이제 세한 연후에 이제 세한이라는 것은 이 차가움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겨울이 돌아왔을 때 세한 연후에 논어에 보면은 지 알 수 있다. 뭐를 알 수 있냐? 송백의 말이죠. 송백의 지후조를 송백이 가장 늦게 이렇게 늦게 이제 이렇게 지질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송백이 푸르름이 계속 있는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추운 겨울이 와야 송백이 얼마나 푸른지를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이 논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주 가난하고 고생할 때 그때 이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가 바다에 파선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돛담배 하나에 있는 거, 구명정 있는 거에 다른 사람을 태우는 그런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과 다 밀쳐내고 자기만 들어가려는 사람하고, 가장 추울 때, 또 가장 가난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이제 사람의 진면목이 나오고 사람의 나무의 그 진면목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저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이 잘 돼갈 적에는 형이야 아우야 뭐 하면서 이렇게 죽을 똥살똥 이렇게 사귀다가 뭔가 실패되고 뭔가 다 이제 찌그러들 적에는 그때는 뭐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송백 지조 할 때는 송백의 그러한 지조,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겨울이 돼도 세한이 돼도 그 푸르름을 변치 않는 그런 절개, 그런 것을 송백지조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호연지기, 이건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건 넓을 허자입니다. 그러할 연자고, 그러니까 넓다. 모든 것이 넓다. 넓은 그런 기운. 이것도 역시 이제 아주 넓고 천지간에 아무것도 이제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기상, 그것을 호연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높은 산 또는 명산에 올라가면은 이러한 씩씩한 기운, 넓은 기운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홍경래가 이 한양 땅에 와서 이 북한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장안을 내려다봤습니다. 장안을 내려다보니까 그 개딱지 많았고 말이죠. 개미 같은 사람이 오물오물거리니까 저기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도 저걸 다 평정해버리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홍경래 난을 이제 일으켰습니다마는 서북 사람들이 이제 천대를 받는다 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실패했죠. 그러니 이제 무슨 큰 야망이나 엉뚱한 생각을 갖는 것도, 그것도 큰 산에 올라가 보면은 기상이 이제 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호연지기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진짜 씩씩하고 아주 바른 그런 큰 마음, 그걸 가진 떳떳한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명경지수라는 건 이거 밝을명, 그 다음에 거울경이에요. 거울경. 아주 맑은 거울.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울이 먼지가 끼면 말이죠.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맑은 거울이고, 이 지수라는 것은 이 그칠 지자의 물수자입니다. 그러면 물이 그쳐 있다 하는 것은 물이 잔잔하게 있다, 머물러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물에는 우리 얼굴을 비춰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고요히 잠겨 있는 물에는
얼굴을 비춰보면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경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맑고 담담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명경지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돌을 닦거나, 이건 장자의 말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떤 돌을 닦거나 그럴 적에는 이 명경지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상고절이다 할 때, 이 오자는 거만할 오자입니다. 오라는 것은 거만할 오자고요. 그 다음에 이 상자는 서리상자입니다. 서리가 있음에도 굴치 않는다, 거만하다, 떳떳하다. 그게 오상입니다. 외로울 고자입니다. 이 절개절자입니다. 마디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절개절. 그러니까 서리가 빗발침에도, 서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굴지 않고 외로이 그 절개를 지키는 것, 오상고절이다. 오상고절은 우리가 나무로는 국화를 말하죠.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그럽니다. 국화를. 그러니까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동풍이라는 건 봄바람입니다. 국화야, 너는 너희 3월 동풍 다 보내고 낙목 한천에, 낙목이라는 건 이파리가 떨어진 나무, 그것을 낙목이라고 그럽니다. 낙목 한천에, 한천에는 찰한자에 이 하늘 천자입니다. 낙목 한천이라는 건 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진 그 겨울철에, 낙목 한천에, 차가운 겨울철에 너 홀로 피었으니 너 혼자 국화야, 서리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으니 말이지. 아마도 오상고절은 진짜 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시조에서 고자는 높을 고자를 써요. 여기서는 이제 사자성어에서는 외로울 고자 쓰는데요.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했을 때, 오상고절은 이 서리가 있음에도 무릅쓰고 아주 높은 절개를 지키는, 그런 이 절개를 지키는 꽃은, 나무는 국화 너뿐인가 하노라. 이게 예전에 그 조선조의 그 이정보라는 이 정승을 지낸, 예저판서를 지낸 사람이 이런 시를 읊었어요.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 3월 동풍 다 보내고 말이지, 춘삼월 다 보내고 그때 피질 않고, 그때는 다른 꽃들 다 피는데 이 서리가 내릴 때 피는 국화를 보고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요 국화라든지 요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 아주 선비의 기질을 나타내는, 이 솔도 마찬가지죠. 이 선비의 기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옛날에 조선조에 아주 이 고상한 황진이도 있고 또 솔이라는 그 기생이 있었어요. 그 기생이 시문에 능한데 이 소나무를 가지고 솔이라 하니, 이 자기 그 기생의 명칭이 그 솔인데, 솔이라 하니 무슨 솔로 여기는다. 천심절벽에 낙낙장성이 기로다. 길 아래 가는 초동의 점낫이야 걸어무사 말이요. 그런 초동을 나는 대하지도 않는다. 아주 고상한 선비만 나는 대한다 하는 그런 말을 소나무를 이제 얘기해서 하고요. 이정보가 읊은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국화야 하면서 국화를 매란국죽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상고절이다.